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폭스바겐 제타 차량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예열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정숙한 편이고요. 여기 실내 조명을 이렇게 켜놓고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제타가 아주 오랜만에 풀체인지 모델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한 하루 만에 완판이 됐습니다. 완판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차는 2020년식 모델인데요. 2021년식 모델이 지금보다 가격이 조금 올라갔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판매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일단 노면이 안 좋은 길부터 해가지고 노면 상태가 좋은 길이랑 왔다 갔다 커브길 코너링 그리고 고속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리뷰 코스를 정했고요. 자,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는 조금 통통 튀는 편이긴 한데 폭스바겐의 하체가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이 차를 탔을 때 뭐 옵션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면서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 이 가격대 하는 준준형 차를 어떻게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국내 자동차랑 수입 자동차랑 통틀어서 보면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 차종들끼리 해서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이 독일차 중에서도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폭스바겐 자동차가 판매 대수가 예전부터 워낙 많이 나왔던 브랜드다 보니까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존 가격보다도 10% 이상 저렴하게 소비자 가격이 책정된 것은 물론이며 거기에 이제 나오자마자 할인까지 해주니까 실제 구매 가격으로 봤을 때는 미쳤다 수준입니다. 그럼 이 차를 탔을 때 주행하는 만족도가 폭스바겐 제타의 기존 모델은 이제 3,5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그 모델과 비교했을 때 떨어지느냐 이거를 보면 일단 그냥 훨씬 좋습니다. 신형이 훨씬 좋고 예전에는 이런 모니터조차도 없었고 그냥 CD 플레이어 하나 그리고 계기판의 디스플레이 같은 것도 이 정도 수준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었고요. 공조기가 자동이 들어간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었는데 무선 충전에 열선 시트에 열선 스티어링 휠에 이런 기본적인 옵션에다가 파노라마 루프라고는 하지만 그냥 썬루프가 큰 게 들어갔다 뭐 이런 점을 봤을 때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수입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수입차는 미국 자동차나 일본 자동차 정도가 되겠는데요. 일본 자동차에서는 완전 엔트리급이 될 거고 미국 자동차에서는 이제 뭔가 그 소형 SUV 이런 식일 텐데 세단에서 이 정도면 괜찮고요. 열선 시트를 켜고 1단 정도 스티어링 휠 열선은 여기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이 지금 필요한 날씨는 아니니까. 자, 그리고 이 차량에는 1.4 TSI 가솔린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판매됐던 모델은 2.0 TDI 디젤 모델이었는데요. 디젤 모델과 비교를 한다 그러면 같은 엔진이라고 해도 디젤보다 가솔린이 좀 이렇게 토크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잠깐 힘있게 한번 밟아보면 어우, 보셨나요? 이게 지금 정도 상황에서 RPM을 6000rpm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굉장한 거죠. 6000rpm이 레드존인데 거기 끝까지 가면서 약간 좀 쥐어짜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폭스바겐 제타 1.4 가솔린이라는 거를 알고 구매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 차를 타면서 출력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생길 것 같지는 않은데 패밀리카로 이 차를 사용을 하면서 한 탑승 인원이 4명이다. 성인 4명이 탄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밟았다 그러면 좀 부족함이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주행할 때 뒷좌석에 한 명이 타고 있으니까 2명이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괜찮다. 나쁜 수준은 아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변속기거든요. 변속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이 가속을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괜찮고 이 차량이 고속도로를 올라가기 전까지는 속도감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계기판을 보고 이 정도 속도네 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정도로 하체가 굉장히 단단하면서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오른쪽 갈 때는 헤드라이트에서 코너링 라이트가 같이 켜지는데 약간 누런빛으로 켜지네요. 자, 일반적인 가속에서 우웅 하고 시작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그냥 생각 안 하고 타면 힘 딸리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솔린 엔진이 굉장히 좀 정숙한 편이긴 한데 RPM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 소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흡음재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주행할 때 이 엔진 소리가 좀 크게 들리기 때문에 노면 소음이나 풍절음에는 조금 신경이 덜 쓰이고, 이게 한 60km, 70km 이상 갈 때 그때 RPM을 낮게 쓸 때만 이제 외부 소음이 좀 거슬리는 그런 편이고요. 커브길 코너링 돌 때는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가 좀 따로 노는, 좀 늦게 돌아오는 그런 전륜구동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전부터 폭스바겐 자동차가 앞이 좀 무겁고 뒤가 좀 너무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주행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까지는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어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급인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진짜 차가 밸런스가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제어가 안 되는 경험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급에서 가격을 빼고 끝만 봤을 때 폭스바겐 제타가 지금 제어되는 거는 아주 훌륭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에서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해보면, 다시 S 모드, 자 이런 길에서 나쁘진 않네요. 저속에선 뒤가 확실히 앞에 토크를 못 따라오는 정도로 좀 놀긴 노는데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역시 확실히 폭스바겐이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해요. 이게 기본기가 워낙에 훌륭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를 그냥 뭐 수입차 중에 폭스바겐은 어떻다, 뭐 2천만 원대가 해봐야 뭐 어떻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만큼 주행 성능이 꽤나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지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폭스바겐 자동차가 방지턱이 좀 약합니다. 뒤가 가벼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펑펑하고 소리가 날 건데, 이 차량은 어떤지 방지턱을 알고 있는 상태. 아, 여기 방지턱이구나. 네, 요럴 때는 조금 튀네,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근데 막 달리다가 방지턱을 모른 거예요. 몰라가지고 갑자기 어이쿠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 이 상황을 연출을 해서 방지턱을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거죠. 이제 어이구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옛날보다 나쁘진 않은데, 이게 혼자 탈 때랑 뒤에 사람이 탔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그냥 세게 넘어볼까요, 한번? 오히려 좀 많이 나빠야 되는데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네요. 원래 이 정도보다 더 나빠야 되는데 그냥 평균 정도? 요급 자동차에서는 평균 정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한쪽 방향 커브길인데요. 스포츠 모드를 놓을게요. 엔진 소리는 엄청 큰데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속도로 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돌긴 하는데 불안함이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은 있으니까 이 차는 막 작정하고 밟고 다니기에는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한데, 이 차량의 가격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충분히 괜찮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 폭스바겐 제타를 타실 때 고급류를 한번 넣어보시면 뭔가 이 차에서 조금 더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폭스바겐 제타의 단점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요런 부분이 생긴 거, 요런 거 아주 좋죠. 그리고 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긴 한데 앞에는 있고 뒤에는 없습니다. 앞좌석에만 있다는 게 좀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가 관광 미러가 빠졌어요. 관광 미러가 없다 보니까 사이드 미러도 작은데 시야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신에 이거는 인터넷에서 폭스바겐 제타 관광 미러라고 검색을 하시면 4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순정 기능을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관광 미러가 있더라고요. 이게 차량이 클 경우에는 관광 미러를 싸제를 껴버리면 각도가 너무 광각이라 가지고 불편한데 제타는 괜찮네요.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를 아시다시피 수동으로 접어야 된다는 점, 이것도 애프터마켓에서 어쨌든 튜닝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좀 빈정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크락션 부분인데요. 보통 자동차들은 듀얼 혼이라고 해서 중음과 고음 이렇게 두 개의 크락션이 동시에 경적을 울리게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걸 오래 누르고 있으면 찌그러져요, 소리가. 이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데요. 요거는 현대자동차 부품 거길 가가지고 부품 듀얼혼 뭐 에쿠스 거나 뭐 아니면 요새 나오는 제네시스 거 같은 걸 구매를 해서 장착을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앞에 그릴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업체 손에 맡기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뭐 요런 사사로운 부분에서 참 빈정상하게 만들어 놨다. 가격을 저렴하게 팔아도 기본적인 것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막 이런 거는 너무 아쉽지 않나, 뭐 요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주행 연비는 지금 요게 정차를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8.1km 리터당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차를 타보면 그래도 한 11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연비가 11km 정도가 나오긴 하는데 제타가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량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본넷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운전하기 되게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하고, 실내 공간 자체가 기존의 폭스바겐 제타보다 훨씬 넓어졌고요. 예전의 폭스바겐 파사트 정도 넓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의 기본기, 이런 걸 느끼시기에는 너무 좋은 차량이고요. 이제 고속도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페달 위치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쩍벌을 하고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고요. 엉덩이랑 허벅지 쪽은 이렇게 좌우를 잘 지탱해주는 편이고, 스티어링 휠도 이 조작하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받이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인체공학 같은 거는 없고 그냥 시트, 목이랑 어깨가 좀 아픕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에 그 목베개 쿠션 있는 거, 그런 거 검색해서 하나 장착해 놓으면 걔가 높이가 앞으로 그래도 한 6cm, 7cm 정도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헤드 쿠션을 활용하시면 그 부분도 꽤나 개선하고 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가속. 이 내리막에서 탄력을 받으니까 장난이 아니네. 또 한 요 정도만 나가면 참 좋겠네요. 2.0 가솔린 모델이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을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로 폭스바겐 제타가 있기 때문에 T-록이라던가 T9이라던가 이런 차들을 마음 놓고 디젤을 갖고 와서 팔 수 있는 거니까, 디젤 차를 판매하기 위해서 폭스바겐 제타도 비율을 맞춰서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꾸준히 팔기로 한 것 같고요. 지금 고속도로를 올라오니까 이 고속도로에서는 내 차 소리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 소리, 그리고 이런 시멘트길 같은 데가 있잖아요. 요럴 때 전반적으로 좀 저음이 들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주면 괜찮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런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를 타면서 소음 때문에 내가 이 제타를 좀 고려해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는 차종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볼보 정도? 볼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얘가 소음 밸런스가 조금 더 좋은 상태니까 그런 부분 좀만 수정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선을 확 한번 바꿔볼게요. 확 이렇게 방향시동 켜고 확 이렇게 할 때 뭔가 약간 그 철상 맞은 게 있긴 한데 잘 잡아줍니다. 자세는 오늘 고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불안하긴 하네. 어쨌든 요런 정도입니다. 무난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적응해서 운전할 수가 있고, 요런 다양한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어쨌든 오늘 리뷰는 요 정도 내용이면 충분히 전달해드린 것 같으니까요. 이번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